자, 요 정도로 하면은 정전기후도 2-1단원이 끝나게 된 거고, 뒤로 좀 넘겨봅시다. 일단 진도 먼저 마무리 좀 지어놓고 뒤쪽에 자기까지 들어가면은 양이 조금 많은 편이야. 앞에서 흰색 볼펜 가져올래 했었는데 그냥 일단 먼저 하고 가져와야겠다. 자기까지 들어가면 양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일단은 오션 때문에 자기까지 빨리빨리 진도를 좀 빼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여기도 같이 아마 한 타임만 들으면 되니까. 자, 60쪽에 가게 되면은 전류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전류를 끝까지 제일 마지막에는 C, 저항의 연결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항의 연결이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저항의 연결까지는 못할 거고, 오늘은 전류, 전압, 저항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여기는 너네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오음의 법칙을 잘 다루면 끝입니다. 오음의 법칙은 식은 V는 I 곱하기 R로 정의가 돼. 여기에 등장하는 VIR이 어떤 애들이냐? V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I는 전류고요. R은 저항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목적은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뭐고 저항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쓸 수 있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가 될 거예요.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뭐고 저항이 뭔지를 이제 써야 되는 게 목표가 될 거고, 먼저 여기서 이제 가장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는 전류부터 들어가기는 해. 근데 처음에 지금 우리는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치? 전기가 흐른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전류가 흐른다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너네 그 전기 감전 돼본 적이 있어? 뭐 하다가? 학원에서 장난치다가 뭐 하다가? 너 샤프 콘센트에다 샤프 2개 꽂았니? 샤프 심을 샤프 심을 따로따로 하나씩 딱 꽂아갖고 갑자기 2개를 꽂았어? 아니 전혀 한 개고 반대쪽 딴애가 하는 거 그 한 명씩 꽂았다고? 콘센트 구멍이 왜 2개가 하나만 꽂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꽂으면 안 들어가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2명이서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버튼을 2개를 눌러야지만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는 거거든. 안전하게. 하여튼 그 전기 감전에 되게 되면 진짜 막 뭐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느낌이 막 꿈틀꿈틀 지나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전기에 대해서 막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도 막 뭔가 흐른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재밌는 거라고 하면 좀 별로긴 하는데, 자, 먼저 오음의 법칙. V는 전압, 전류, 저항이고 우리는 전압이 뭔지, 전류가 뭔지, 저항이 뭔지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알면 되는 건데, 가장 먼저 시작할 거는 도체부터입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가지는 원자핵들이 박혀 있고요. 마이너스를 가진 전자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가 중성 상태의 도체, 금속이거든. 전기가 통하는 물질가 우리가 도체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누가 움직이냐? 원자핵은 아까 봤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게 돼요. 전자가. 그래서 양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압을, 왼쪽을 마이너스, 오른쪽을 플러스를 걸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를 가진 전자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치?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입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야? 전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요게 사실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 전자라는 거의 존재를 굉장히 늦게 알았어. 혹시 기억나니? 전자 언제 발견됐는지? 전자 1897년이거든? 1900년대까지 와야지 발견이 돼. 근데 요때 이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이 전기들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던 시기기는 해. 그래서 전구 만들고 막 이제 전화도 만들고 막 이랬던 시기가 1900년도 초반의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전기에 감전된 사람이 이제 느껴보니까 뭔가가 이게 막 짜릿짜릿하게 흐르는 느낌이 나. 그래서 전류는 뭔가가 흐르는 거다라고 처음에 정리를 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류가 그냥 뭐 아무것도 뭔지 모르니까 그냥 지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정의를 이미 해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막 100년 막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막 이거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발명도 하고 이것저것 잘 쓰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전자의 존재가 밝혀지다 보니까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결국에 전자의 움직임인데, 아니 전류는 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고 약속을 해놨잖아. 근데 얘의 근원인 전자의 움직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전류를 발견한 지가 한 2, 3년 돼. 한 10년 정도 됐어. 그럼 10년 정도면은,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해봐. 한 10년 전에 나온 기술을 일반인들이 막 많이 알고 활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한 5년 정도, 5년, 10년 정도면 얼른 바꾸려면 바꿀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한 50년을 썼다고 쳐봐. 그러면은 바꾸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않겠니?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아니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이미 너무 오랫동안 쓴 거야.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하자.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별개로 봐야 돼.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는 전자의 움직임인 건 맞는데 그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인다고 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자리를 잡아 놓은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중등부 과정만 따지면 부호만 외우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비하인드로 엉켜져 있는 게 얘를 너무 오랫동안 써서 한순간에 오늘 당장 바꾸자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떤 건지 대충 감은 오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전류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뭔가가 흐른 거잖아. 전류는 정의가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전하가 또 뭐냐? 전하는요,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예요.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 여기서는 그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가 누군데? 마이너스인 자유전자라고. 플러스인 원자핵도 전기적 성질을 가지긴 했지. 얘는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할 전하의 흐름에는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서 살짝 벗어나서 우리가 앞쪽에 1단원에서 이온 물질들을 물에 녹여놓은 상태면은 이온은 플러스랑 마이너스인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잖아. 여기서는 양이온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였어. 이온결합 물질에서는.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쪽에 플러스를 걸고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었잖아. 그러면 양이온이 마이너스 쪽으로 음이온이 플러스 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다 전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전하가 움직이면,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가 움직이면은 우리가 전하가 흐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조금 심화로 들어가는데 전류의 단위를요, 우리는 A라고 쓰거든요. 근데 읽을 때 암페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문자가 두 개가 나와. 전류를 지칭하는 기호는 I야. 왜 우리가 그 앞에 물리 같은 거 할 때 질량을 나타내는 기호 뭐 썼는지 기억나? 질량? 뭐 F는 MA라는 식 기억납니까? F가 뭐야? 힘, M이 질량, A가 가속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얘가 어떤 물리량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힘의 단위가 뭐야? 뉴턴,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죠. 뉴턴은 1뉴턴 단위니까. 질량은 단위가 뭡니까? 킬로그램이야. 가속도는 단위가 뭐였어?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속도는 뭐 V라고 써. 미터 퍼 세크가 속도의 단위고요. 이런 게 이제 있잖아. 시간은 T라고 쓰는데 단위는 초를 쓸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물리도 그렇고 과학을 하다 보면은
지정하는 문자와 단위가 별개로 움직여. 이거를 조금 신경을 잘 써야 돼. 단위는 앞에 숫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A라고 쓰고 읽을 때 암페어라고 써야 돼. 이거를 1A라고 읽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 뭐 이제 지의 몸무게 몇 킬로야? 몸무게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40kg 라고 하는 애 있어? 키가 얼마야? 150cm. 좀 이상하잖아. 그렇잖아? 센티미터라고 해야지 맞는 거잖아. 1A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150cm이라고 한 거고요. 40kg라고 한 거란 말이야. 1A라고 읽어줘야 돼. 1A는 어떤 거냐? 1초 동안에 1초에 1쿨릉의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1A라고 합니다. 1초에 1쿨릉만큼의 전하가, 여기도 이제 자꾸 좀 어려운 게 나오죠. 1쿨릉은요 6.25 곱하기 10의 25제곱이에요. 6.2, 잠깐만, 이거 25가 아니라 미안. 10의 18, 10의 18이야. 그러니까 6.25 한 다음에 곱하기 0을 18개를 붙이면 돼. 6.25 곱하기 10의 18제곱이 1쿨릉이거든요. 그러니까 1초 만에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제곱, 625, 000, 000, 000, 000 만큼이 쓱 지나가면은 그게 1A라는 거야. 요거는 학교에서 언급하면은 하고 안 하면 안 할 겁니다. 근데 느낌이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전류를 뭐에 비유하냐면은 이 전류는요, 전하의 흐름인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의 흐름. 그러면은 물이 흐르는데 흐르는 물의 양이, 그러니까 딱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 그 유수풀 있죠? 약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그 유수풀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한번 눈 깜빡할 때 물이 많이 지나갈 수도 있고 물이 조금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물이 많이 지나가는 게 전류가 센 겁니다. 물이 조금 지나가면 전류가 그만큼 약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전류는요,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냐?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물이 흐르고 있는 거야.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필기가 될 겁니다. 왼쪽에 오의 법칙을 조그맣게 적어 두고요. 이어서 오른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류는 뭐에 같이 연결해서 볼 거냐? 물의 흐름이랑 좀 연결해서 보자고 했었죠. 물의 흐름. 그리고 이 전류가 물의 흐름인데 생각을 해봐. 물이 왜 흐르는 겁니까? 가만히 냅두면 물이 흐르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그 아까 유수풀의 경우에는 파도풀은 아니지. 그 하여튼 유수풀이라고 표현을 할게. 유수풀의 경우에는 왜 흐르는 거야? 돌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 나오는 데 있지 않아? 그치? 거기서 자꾸 물을 밀어주는 거잖아. 계속해서 물을 밀어준단 말이야. 그것도 있고,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강물이 흐르죠. 강물은 왜 흐를까? 왜 강물이 흐를까? 왜 흐를까? 이게 이제 중력이랑 영향이 있는 겁니다. 중력이랑. 그러니까 아니 내 평평하면 물이 안 흐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 평평하면 물이 안 흐르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물이 흐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강물이 흐르는 건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약간 미묘하게 그래서 높은 산에서부터 밑에서도 쫄쫄쫄 흐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지대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흐르게 될 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가 있으니까 흐르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수영장에서는, 워터파크에서는 물을 밀어주는 장치가 있으니까 물을 흐르게 하는 거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 물을 밀어주는 장치가 물을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전압입니다. 전압.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류를 우리가 I라고 쓰고요. 얘를 물의 흐름에 비유를 했다면, 두 번째 배우는 개념은 누구냐면은 전압이야, 전압. 전압의 경우에는 V라는 기호를 씁니다. 근데 전압이 조금 골치 아픈 게, 전압의 기호가 V고요. 단위도 V입니다. 근데 단위는 볼트라고 읽어야 돼요. 전압의 경우에는 물을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게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파도풀의 경우에는 자꾸 물이 어디선가 나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꾸 물이 어디선가 나오는 데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래쪽에 우리 책이랑 같이 좀 이건 비교하면서 볼 건데, 60쪽에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게 물을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요거를 조금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조금 어려운 단어로 기전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기전력이라고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얘는요, 우리가 물의 흐름, 아까 물이 아니지, 전기. 전류라고 바꿔야 돼, 미안.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요. 얘를 물에 비유했을 때, 물에 비유하게 되면 이 친구가 펌프의 역할을 합니다. 펌프가 뭐야? 물을 끌어가지고 어디선가 이제 당겨주는 역할인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데도 마찬가지야. 전류를 이제 물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이게 쭉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빙글 돌아서 여기까지 딱 도달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산이야, 산. 잠깐만, 이걸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산에서 여기서부터 물이 쫄쫄쫄쫄쫄쫄쫄 흘러가지고 땅바닥에 딱 도달을 한 겁니다. 보통은 여기서 어떻게 돼? 그냥 바다로 들어가죠. 그쵸? 근데 물의 흐름, 전류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어디 되게 비싼 고깃집에 보면은 이렇게 물 흐르게 생기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그 집에 이렇게 생긴 분수대 같은 게 있기도 할 거잖아. 그러니까 분수대에서 물을 계속, 분수대가 위에서 자꾸 물이 밑으로 떨어지잖아. 분수대에서 물을 자꾸 흐르게 하려면 요 바닥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누가 위로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잖아. 그래야지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의 역할을 뭐가 하는 거야? 펌프가 해주는 거잖아. 이거의 역할을 펌프가 해주는 거고요. 이 펌프의 역할을 하는 게 전기에 들어가면 얘가 전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전지가. 그래서 건전지를 연결하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건전지가 이런 전압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얘가 밑에 있는 물을 퍼다가 위로 올려주면 또 밑으로 쪼르르르 흘러가지고 딱 도달. 퍼다가 쪼르르르 해가지고 딱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이 중간에 물레방아를 단다고 생각해봐. 물레방아 왜 달까? 물레방아 왜 달았을까? 물레방아 뭐 최근에 만든 거 아니죠? 옛날부터 있던 거잖아. 왜 있을까? 너 비싼 일본 사람이니? 일본 귀족들 정원에 물레방아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막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또로로로 하고 탁 이렇게 막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용 아니야. 방아잖아. 방앗간이 뭐 하는 데인데? 쿵쿵 찍는 데잖아. 그치? 물레방아는 물의 힘을 가지고 곡식을 빻는 게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방아가 붙어 있는 거야. 방앗간 할 때 그 방아거든요. 이게 돌아가잖아. 돌아가면서 이게 바퀴가 굴러가는 힘으로 그 바퀴에다가 망치 같은 거 매달아 놓고 콩콩 찍게 되는 거지. 그럼 거기다 넣어놓고 한숨 자고 와. 그럼 빠져 있을 거 아니야, 자동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물레방아로 되는 거고, 서양도 이거 가지고 비슷하게 했어. 풍차가
내가 알기로는 풍차도 방앗간입니다. 똑같이. 바람으로 똑같이 찢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이나 바람의 힘을 가지고서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운데 물레방아가 있으면 걔가 어떤 일을 하는 장치가 될 거잖아. 그쵸? 근데 이게 있다. 너네가 물레방아를 딱 여기다 설치를 해. 그러면은 그 물레방아를 돌리고 나면은 물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렇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어. 물레방아를 돌리고 나면은 그 물의 흐름이 느려져. 왜? 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쓴 거잖아.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뺏은 거니까 물의 흐름이 느려지게 돼, 그만큼. 요거 비슷한 게 수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 같은 게 있어. 수력발전소는 말 그대로 댐을 지어가지고 물 이렇게 흘러내려보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수력발전도 그렇고 조력발전도 그렇고 중간에 발전소를 지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잖아? 그럼 그 전기를 만든 만큼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야. 그 전기를 만든 만큼 물의 흐름이 느려져. 그래서 조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으면은 그만큼 물이 원래 여기서 저 끝까지 닿아야 되는데, 조력발전소를 지은 만큼 물이 덜 가. 그러면은 이제 갯벌이 막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긴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매달아놔. 그게 이제 물의 흐름으로 따지면 물레방아가 되는 거고, 이거를 전기 쪽으로 가져오면은 전기에서 일을 하는 장치가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그래서 다시 이거는 60쪽에 있는 그림을 좀 같이 보면서 할게. 펌프에 해당하는 게 전지입니다. 60쪽의 중간에 있는 그림, 펌프에 있는 게 전지고요. 밸브라고 하죠. 물의 밸브가 스위치예요. 그래서 물 이렇게 우리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도 밸브의 일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잠그면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내가 얘들아 물을 높이 올리면은 높이차가 많이 생기니까 물이 더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내가 물을 여기서 이만큼 올려서 여기서 흘려보내는 거랑 높이를 여기까지 올려서 흘려보내는 거랑 누가 더 빨리 떨어져? 높이 올리면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 전압이 크면은요, 얘가 더 빨리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V는 IR의 경우에도 보면은 V는 I 곱하기 R이잖아. 식 자체가. 그럼 V가 커지면 누구도 커져? I가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내가 물을 흘려보냈는데 한 번은 물을 3층에서 흘려보내고 한 번은 물을 5층에서 흘려보내. 그러면 누가 더 처음에 빨리 떨어지겠어? 5층,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도달해서는 5층에 가는 게 더 이제 오랫동안 떨어지니까 더 빨리 더 마지막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니야. 높은 데서 떨구게 되면은.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전압이 세면은 전류가 한꺼번에 더 세게 빨리 나간다. 약간 이런 의미긴 합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이 전류, 물레방아가 전구가 될 거고요. 수도관이 도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전압에 관한 내용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좀 처리하면서 갈 건데 이게 오늘 전류계나 전압계를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일 와서 연습할 것도 주로 마찰전기랑 검전기 관해서 문제를 풀긴 할 거고요. 왜냐면은 이 전류계나 전압계 같은 경우에가 지금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전류계가 직렬로 연결한다, 전압계가 병렬로 연결한다를 알아봤자 솔직히 그냥 단순함기가 되거든. 이 전류계나 전압계는 제일 마지막에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까지 다 배우고 와야지만 완성이 되는 파트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류계, 전압계는 이름 봐봐. 전류계는 누구를 측정하는 장치겠어?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고요.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긴 할 겁니다. 일단 다시 전압부터. 전압은 물을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딱 산에서 물이 계속해서 쫄쫄쫄 흐를 수 있게 하는 이유는요, 요 바닥에 있는 물을 누군가가 끌어올려서 위쪽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이 공급하면 펌프로 끌어다 하는 거고, 근데 평상시에는 여기서 우리가 펌프를 안 퍼다 와도 여기서 계속 왜 물이 흘러? 산에서 왜 계속 물이 흘러서 강에서 내려와? 누가 물을 끌어다 올려놓은 거야? 자, 지금 여기 뭐 낙동강 흐를 거 아니야? 낙동강이 우리가 물을 위로 끌어다가 해서 흐르는 겁니까? 비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비는 왜 내리는 건데?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강물이 흐르고 있는 이 산에서부터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원리는 태양이 물을 증발을 시켜. 그럼 태양이 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
이리로 가가지고 구름에서 비가 촤르 내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물이 위쪽에 도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쫄쫄쫄 흐르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엔 이 펌프를 누가 해주는 거야? 태양이 해주고 있었던 거야. 태양 에너지가. 그래서 강물이 계속해서 흘렀던 거고요. 우리가 전류의 상황에서는 이 펌프 역할을 전류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건전지가 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적어 놓고요. 네. 그 다음에 다 적으면은 뒤쪽에 62쪽까지 빨리 넘어갈 겁니다. 요거는 금방 적을 것 같으니까 안 끊고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빨리 적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없어. 벌써 9시가 넘었거든. 아우, 진짜. 그래서 아래쪽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건전지가 한다. 건전지는 전압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또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속도가 더 빠르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 적었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해당하는 게 저항입니다. 그래서 ohm의 법칙에 해당하는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저항이에요. 저항은요, 우리가 R이라고 쓰고요. 단위가 좀 특이해. 단위를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쓰거든. 읽을 때는 ohm이라고 있습니다. OHM이야, 영어로 약자가. 그래서 ohm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름만 딱 봐봐. 저항은 흐르는 것을 도와줄 것 같아? 방해할 것 같아? 방해합니다. 그럼 저항이 크면은 잘 안 흐르겠지. 그치? 저항이 작으면 잘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의 경우에는 저항의 근원이 누구냐? 아까 우리가 도선을 그릴 때 플러스를 가지는 원자, 핵, 양성자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마이너스를 가진 전자들이 이렇게 슥슥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아니 전자가 움직이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서 있어.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를 방해하지 않을까? 그치? 중간에 누가 서 있으면은 움직이는 거를 방해한단 말이야. 요게 저항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요게 저항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먼저 첫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다시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고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 있잖아.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은 어떤 게 있어요? 구리 전기 잘 통합니다. 그래서 구리를 어디에 써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선은 구리로 만들어요. 근데 구리보다 더 잘 통하는 전선이 있어. 금 이런 애들 전기 엄청 잘 통해.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 음향기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니? 삼촌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없어? 이제 그게 음향기기에 좀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뭐부터 시작을 하냐? 막 이어폰 같은 거 비싼 거부터 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뭘 신경 쓰냐? 전선을 신경을 씁니다. 전선을 금으로 된 걸 쓰면은 소리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막 스피커 같은 거, 이제 너네 이어폰 에어팟 이런 거 한 30만 원 비싸다고 생각을 하잖아. 이제 음향기기 쪽이 취미를 빠지게 되면 걔가 돈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 취미가 되거든. 이제 그런 분들은 30만 원 정도는 이제 취급을 안 해. 100에서 스타트가 들어가고, 스피커 같은 거 한 2천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관심은, 근데 스피커를 하나만 쓰니 하나에 2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정말 딥 있게 들어가는 분은 그렇게까지 들어가고,
이제 막 어떤 분들이 있냐.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가 음향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전봇대 전선을 사비를 들여서 가라.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금이 들어가면 저항이 더 작긴 합니다만 이제 비싸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구리로 타협을 하게 되는 건데 구리 같은 경우에가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방해를 안 받는데 소위 우리가 아는 금속들 중에서도 전기가 좀 잘 안 통하는 금속들은 이 방해하는 애들이 좀씩 많은 거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기호가 자 좀 내가 어려운 기호를 쓸 거야. 자, 봐봐. R은요. 이렇게 생긴 걸 한번 표현을 해줄게. 요게 고등학교 때 너네가 만나게 되는 총 끝 마무리인 거거든요. 요 기다랗게 생긴 요 친구가 이 친구를 우리는 읽을 때는 로라고 읽어. 이제 그리스어긴 하는데 이 친구를 비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중학교 때는 안 나와. 근데 중학교 때 이거 안 나오니까 그냥 끝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한 거니까 얘를 로라고 하고요. 얘는요. 비저항은 어떤 의미냐? 얘는 재료? 물질의 특성이에요. 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면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물질의 특성인 거고요. 뒤쪽에 있는 요 친구가 중등도 과정에서 중요하게 돼. S가 단면적이고요. L은 말 그대로 길이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길이가 이렇게 생겼어. 두 번째 케이스는 길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류야. 내가 그럼 이거를 쭉 통과해서 갈 거 아니야? 그쵸? 잠깐만, 두께가 똑같아야 되는데. 같은 두께입니다. 같은 두께예요. 같은 두께. 그러면은 얘는요. 장애물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는 장애물이 길이가 2배니까 어떻게 되겠어? 장애물이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게 통과하기도 쉬워? 얘가 더 통과하기 쉬울 거 아니야? 그치? 얘는요, 길이가 2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거라고 생각해. 지하판. 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내가 지하판을 가는데, 길이가, 2배가 되면은 2배도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 길이가 길어지면은요, 길이가 길면은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요. 자, 똑같이 처음에 스타트는 이걸로야. 근데 그 다음은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가 동일한 비율로 있는 거는 맞긴 합니다만 약간 우리 자동차 생각하면 돼. 자동차가 가는데 도로가 2차선이랑 4차선이야? 그러면 어떤 게 더 다니기가 편해? 그러니까 도로가 좁은 거랑 도로가 넓어. 왜 고속도로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는 막 6차선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엄청 넓잖아. 이렇게 넓으면은 한꺼번에 자동차가 많이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 학원 앞에 여기 도로 좁잖아. 여기에 그치 너네는 이제 모르니까 저번에 오션 중 저번 주에 학부모 총회하더만 그럼 차들이 여기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 차가 막 한 20대가 들어와. 빨리 지나갈 수 있겠니? 힘들잖아. 근데 도로가 만약에 2배로 넓으면은 한 줄일 때보다 더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단 말이야. 요게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단면적이 넓으면은 통과하기가 오히려 어려워. 더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요게 단면적분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길이가 길면은 방해를 더 많이 받고요. 가시밭길이 2배가 되는 거니까 얘는요 자동차 도로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도로가 넓어지니까 그만큼 통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겠니? 그렇잖아? 동일하게 자동차 10대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도로가 넓어지면은 한 대만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단면적분의 길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저항값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면적을 주고 길이를 주는데 여기서 좀 너네를 마음 먹고 낚시를 하겠다. 너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나요?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오른쪽에 우리 63쪽에 살짝 보면은 1mm에 1m, 3mm에 2m잖아.
63쪽에. 그치? 그래서 1mm의 1m랑 3mm의 2m가 몇 배인지 구하려면 이거는 단면적분의 길이 하면 됩니다. 단위를 잘 봐야 돼. 근데 단위가 똑같다고 했을 때 1mm의 1m니까 A는 그냥 1이고요. B는 얼마입니까? 3mm의 2m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 1과 3분의 2는 3대 2의 관계죠.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B는 A의 3분의 2배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단면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반지름으로 줄 때가 있어. 그럼 1mm랑 2mm야. 반지름이. 반지름이 한쪽은 1이고 한쪽은 2입니다. 그럼 넓이 차이가, 반지름의 차이는 2배 차이잖아? 넓이 차이가 몇 배가 나? 4배 차이가 나지.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 풀 때 조금 조심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괜찮나요? 요거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저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얘도 뭐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녹화 떠놓고 바로 끝나자마자 마지막에 오매 법칙 설명하면은 오늘 내용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매 법칙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약간 좀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있어서. 다 적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게 전압, 저항,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들이 이게 막 공식처럼 등장하긴 하는데, 이게 막 V는 IR 그리고 막 넘겨서 I를 구하려면 R분의 V, 그 다음에 R은 I분의 V 이렇게 막 있잖아? 솔직히 나는 그거 다 볼 필요 없다고 봐. 다시 한번. V는 IR이잖아. I는 그러면 R분의 V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R을 구하려면 I분의 V인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V는 IR 하나만 알고 있으세요. 여기다가 숫자를 적절하게 대입하면 돼. 숫자를 적절하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보면 되게 당연한 거야. 생각을 해봐. 전압은 전류를 얼마나 세게 흐를 수 있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압을 키우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저항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렇잖아. 똑같은 도로를 지나는데 내가 이거를, 자, 이렇게 생긴 도로를 지날 건데 내가 이거를, 여기에 물이 흐르는데 내가 이걸 물을 밀어주는 힘이 전압인 거야. 그럼 물을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가 물을 더 세게 빨리 밀어. 전압이 커진 거야.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흐르겠지. 전류가 커지게 된 겁니다. 이까지 괜찮나요? 근데 다시 한번 내가 물을 그전보다 더 세게 밀었는데 물이 똑같이 흐르려면은 저항이 어떻게 돼야겠어? 생각을 해봐. 커져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내가 똑같이 물을 밀고 있는데 똑같은 세기로 물을 밀고 있는데 저항이 커지면 물이 덜 흐르겠지. 똑같이 물을 밀고 있는데 저항이 줄어들면 물이 더 많이 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맥락으로 V와 IR이 정해지게 되는 거야. 이게 물리를 하면서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우리 거속시라고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한 적 있지 않아? 그 거속시도 이제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뭐 수학 같은 거 살 때 거속시 해가지고 막 동그라미 해가지고 하잖아? 그거랑 모양이 오른쪽에 보면 되게 비슷하게 하려고 해. 근데 아마 나랑 방학 동안 했던 친구들은 내가 그 거속시 하면서 거속시표 쓰지 말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굳이 내가 하나만 알아야 된다면은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정도는 뭐 써볼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조합해서 이것저것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조합해서 이것저것 들어가는 거지. 뭐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 먼저 저항이 일정할 때야. 방해하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가 있으면은 여기가 아니 잠깐만 가운데를 전압을 먼저 하자. 원인이 전압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전류니까 내가 전압 더 세게 흘러 더 세게 밀어주면은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흐르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저항이 일정할 때. 괜찮나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전류가 일정할 때야. 생각을 해봐. 전류를 내가 일정하게 흘러. 전류를 일정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거냐? 가로축이 저항이거든요. 기호로 쓸게. 세로축이 전압이야. 그러면 전류를 똑같이 흐르게 하고 싶어. 근데 저항이 점점점 커져. 점점 방해하는 게 세지는데 내가 그전이랑 똑같이 흐르게 하고 싶으면 더 세게 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다시 한번. 방해 요소가 커지는데 똑같이 물을 흐르게 하고 싶으면 그전보다 점점 세게 밀어야지 똑같은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이런 관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지. 비례하는 관계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압이 일정해. 마지막 세 번째가 전압이 일정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옮겨 쓰지 말고, 뭐 가로축이 원인이고 세로축이 결과로 들어가는 거지. 얘는 내가 전압이 일정한데 저항값을 보는 거지. 그럼 저항이 점점 세지면 전류가 점점 더 많이 흐를까, 조금 흐를까? 조금 흐르지 않을까? 그렇잖아. 다시 한번 저항이 세지면 전류가 더 조금 흐릅니다. 얘네들이 반비례 관계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프, 세 가지 실험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등장을 한 게 바로 저 오메 법칙 V는 IR이라는 거고요. 이 오메 법칙을 할 때는 내가 문제에서 V는 IR을 써놓고요. V는 IR을 써놓고 문제에서 VIR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찾아야 됩니다.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찾아야 돼. 오른쪽에 8번 문제 한번 봐볼래? V는 IR을 딱 한번 써볼게. V가 전압, I가 전류, R이 뭐야? 저항이잖아.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문제 속에 숨어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8번 문제 보면은 뭐랑 뭐가 있나요? 전압이 있습니다. 얼마? 1.5 볼트가 있어요. 그쵸? 저항이 얼마라고 돼 있어? 150옴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가 전류가 네모라고 해놓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네모 구하려면 얼마로 나눠주면 돼? 15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렇잖아. 양변에 150을 이항하면 네모만 남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그냥 뭐 물론 넘기면 되겠지만 나는 너네들의 계산 실력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겨서 1.5 나누기 150을 해도 되는데 한번 이제 잠깐만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작업인 건데 계산을 안 틀리게 할 때 필요한 작업이긴 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거고 얼마를 도대체 곱해야지 101.5가 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얼마를 곱해야 될까? 10분의 1 곱해. 그러면 15가 되네. 그쵸? 10분의 1 곱하면 15가 되네. 100분의 1 곱하면
1.5가 되잖아. 아, 그럼 얘가 그러면은 100분의 1이구나.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네가 1.5 나누기 150을 하면은 틀리니까. 너네는 1.5 나누기 150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1암페어구요, 답은. 근데 문제에서 밀리암페어라고 돼 있어. 여기는 밀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1밀리가 정확히는 1000밀리가 1암페어,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000을 뜻하는 거야. 근데 이거 헷갈리잖아? 우유 생각하면 돼. 우유 1리터잖아. 근데 요새 우유 1리터 없다? 집에 우유 한번 가서 봐봐. 1리터짜리 우유보다 900ml 이렇게 돼 있을 거야. 930ml 막 이렇게 들어가. 어쨌든 1리터면은 1000ml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수 사잖아. 캔 조만한 거, 그러니까 캔 그냥 평범한 길다란 캔 몇 밀이야? 250ml야. 페트병 몇 밀이야?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즈 페트병. 500ml야. 큰 페트병. 1.5리터거든요. 큰 페트병이 1.5리터야. 1.5리터면은 1500ml입니다. 그러니까 밀리리터는 내가 생활이 좀 더 밀접하단 말이야. 왜? 500ml, 그래서 그 500ml짜리 페트병 3개가 1.5ml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 1.5리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0mA가 돼. 곱하기 1000을 하면 10mA가 됩니다. 밀리암페어로 바꾸게 되면. 괜찮나요? 단위 환산하는 게 있을 거고. 요게 이제 8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의 경우에도 똑같이 V는 IR을 딱 써놓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를 찾는 거지. 9번 문제에는 저항이 나와 있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옴이라고 나와 있죠. 저항이 100옴입니다. 전류는요? 100mA거든? V는 IR을 넣을 때는 밀리로 들어가면 안 돼. 100mA면 몇 암페어야? 0.1암페어야. 1000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공 3개가 움직이면 돼. 그래서 곱하기 0.1암페어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2개 곱하면 몇 볼트겠어? 10볼트가 되는 거지. 내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V는, 그러니까 지금, 자, 문제에서 뭘 구해야 돼? 아, 잠깐만, 이거 말고 앞에 문제. 우리 8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뭘 구해야 돼? 전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R분의 V를 써야 돼.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부 다 뭐만 쓴다? V는 IR만 쓰겠다는 거지. V는 IR을 쓰고요. 빈 공간을 차근차근 메꾸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저항을 물어보는 거네. 근데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 거는요. 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찍으면 되거든. 세 번째 거 위에다 쓸게. 너네는 배치 맞춰서 해봐. V는 IR. 그러니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인데 전압이랑 전류랑 저항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되는가. 세 개 중에 2개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프로 나오는 거는 그래프에 아무 점이나 찍어도 돼. 그럼 어디 점 찍을래? 전압이 얼마라고 할래? 전압이 20V라고 한번 해볼까? 전압이 20V야. 그때 전류가 얼마야? 4A야. 그러면은 네모라고 일단 써. 자, 넘겨서 나누지 말고 잠깐 멈춰놓고 숫자를 보라니까. 얼마야 돼?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 상태로 놨으면 좋겠어, 나는. 계속.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넘기는데 너네가 넘기면은 계산을 못한다니까. 계산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서 숫자들의 감각을 조금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이게 오늘 마지막 필기고요. 요 내용이 ohm의 법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ohm의 법칙.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연습을 모르겠어. 내일 일단은 정전기유도 하는 것 좀 보고 정전기유도가 잘 되면은 요거까지 연습을 좀 시키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하면은 딱 진도가 정리가 될 것 같아.